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어제 제가 12월 12일이라고 해버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카톡으로도 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썸네일은 어떻게 바꿨는데 영상까지 다시 바꾸기는 좀 상황이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이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실수한 것 있으면 또 오류가 보이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요일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한 아나스타샤 팔라주크 퀸슬랜드 총리 후임으로 현 부총리인 스티븐 마일스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나스타샤가 스티븐이 적절한 인물이라면서 콕 찍어서 후임자를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자리 넘겨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당권 도전에 2명 정도 더 나서서 꽤 시간이 걸려서 총리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었는데 이 2명이 1명으로 합쳐졌고 마지막 남았던 경쟁자 샤논 펜티맨이 분명히 어제 저녁만 해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등 한번 붙어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간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오늘 아침 스티븐의 총리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입장을 180도 변경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 절차 없이 다음 주면 그대로 당대표직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샤노는 스티븐과 오래된 친구라면서 지금은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와 당면한 과제들에 집중할 시기라면서 경쟁보다는 통합에 더 무게를 두기로 했다면서 자신의 변심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곧 퀸슬랜드 총리가 될 스티븐은 보건, 주택, 물가, 올림픽과 파랄림픽, 사회기반 시설, 에너지 공급망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맡겨질 총리직을 잘 이어가겠다고 또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퀸슬랜드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의회에 진출한 스티븐은 역시 당시 아나스타샤가 처음 총리가 된 내각에서 처음으로 환경부 장관으로 일을 하다가 2017년도에 보건부 장관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비드 사태가 터졌고 퀸슬랜드 코비드 상황 업데이트에서는 항상 아나스타샤와 함께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었었고 이후 2020년에는 아나스타샤가 스티븐을 부총리로 임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빅토리아주 경우는 코비드 당시 보건부 장관은 주정부 코비드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조사에서 총리라는 작자가 보건부 장관한테 모두 제 잘못이다, 저마 잘못이다 이러면서 덤탱이 씌우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전 빅토리아주 총리 다니엘에 비하면 퀸슬랜드 총리 아나스타샤가 좀 더 나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티븐이 총리를 맡게 되면서 부총리에는 카메론 딕이라는 현 퀸슬랜드 주정부 재무부 장관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튼 보면 볼수록 재미난 호주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신조어 중에 욕실금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요실금이 아니고 욕실금이라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실실 나온다고 욕실금이랍니다. 멜번에는 어제 오후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서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먼저 멜번 공항은 오전 8시 현재, 오늘 오전 8시 현재 이미 30편의 항공편 이착륙이 취소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밤을 날아가지고 먼 길을 온 국제편 2편 시드니 공항으로 착륙지를 변경시켰고 또 한편은 호바트 공항으로 비행기를 돌렸다고 합니다. 어젯밤에는 무려 105편의 항편이 이착륙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어제 오후에는 웨스턴 프리웨이가 잠시 차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쿠스마시라는 동네 그쪽에 안개가 특히 심하게 끼면서 차량 추돌 사고가 여기저기서 이어졌는데 빅토리아 경찰에 따르면 30대가 넘는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부상자도 많이 나와서 무려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들 중 2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사고 처리 후에 차량 이동이 가능해지긴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낮추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제 퇴근길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밤하늘에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묻혀지잖아요. 참 이쁘다 생각했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날씨가 유난히 좋았던 지난 11월 5일
빅토리아주 서편의 대표적인 여행지인 데일스포드, 거기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펍의 바깥쪽 테이블 쪽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면서 5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서 올해 66세의 윌리엄 스웨이를 범죄 혐의자로 특정하고 어제 전격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당뇨 환자였던 윌리엄의 혐의는 5명의 사망자에 대한 5건의 과실운전, 그러니까 사망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과실운전 혐의, 그리고 2건의 과실치상, 사망자와 부상자들 숫자 합쳐서 7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혐의입니다. 담당 형사의 영장에는 사고 40분 전인 당일 오후 17분 윌리엄은 자기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혈당 수치를 검사하였고 그 당시 수치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읽혔다는 것입니다. 이후 5시 20분에 한 와인바에 들어가서 자리 예약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6시 7분 차량이 통제를 잃고 사고 난 펍의 외부 테이블 쪽으로 돌진한 모습도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위험함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혐의자가 미리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결과로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것인데, 윌리엄의 변호사는 이 사고를 순간적 질병에 의한 사고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처음 당뇨 진단 받은 게 1994년, 그 이후로 관리를 꽤 잘해왔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오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혈당 쇼크가 왔고, 그렇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 주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고 고의성도 없었고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윌리엄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구금된 윌리엄은 이번 금요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는 로또가 진짜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참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추첨하는 횟수도 일주일에 7개 이상이니까 매일 누군가는 큰 행운을 가지고 간다 해도 말이 됩니다. 당연히 호주에도 복권 명당이 존재할 텐데 올해 11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1등 당첨 복권이 나온 지역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남쪽 바닷가 쪽에 있는 동네인 뎁토에서 4장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다음은 퀸슬랜드의 내랑 퍼시픽 파인스 지역, 그리고 빅토리아의 도린 먼다 지역, 그 다음이 브로드메도우스 달라스 지역, 이렇게 이 동네는 3장의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가장 큰 당첨금을 가져간 당첨자 7장, 그 복권 7장 중에 3장은 오프라인으로 구입한 거였고 4장은 온라인으로 구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총 456장의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는데 이걸로 해서 가져간 당첨금 총액이 1.32 빌리언 달러입니다. 주별로 보면 뉴사우스웨일즈가 122장 1등 당첨자가 나왔고 총 상금 450밀리언 달러가 넘었다고 하고요. 빅토리아주는 114장이 당첨금이 376.8밀리언 달러, 소호주가 80장 214밀리언 달러 가져갔습니다. 퀸슬랜드는 1등 당첨 복권이 96장으로 소호주보다는 더 많긴 한데 당첨금 총액은 163밀리언 달러로 소호주보다 더 적었습니다. 호주 전체의 복권으로 하룻밤 만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은 총 340명이라는데 뉴사우스웨일즈와 ACT 여기가 106명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즈로또 50밀리언, 이건 뭐 영어를 못해도 50밀리언이라고 해야 좀 감이 옵니다. 50밀리언, 하여튼 50밀리언 뭐가 됐건 로또 추첨하는 날입니다. 아직 복권 구입 안 한 분들은 한 10불 정도 투자해보면 어떨까? 혹시 압니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명 큰 행운이
오늘 밤에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로또 당첨이 되건 안 되건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